어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도 국회 해산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던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선관위에 있었던 모든 부정과 비리들 전 국민들이 현재 공로하고 있는 일입니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무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878건의 비리가 나타났다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비리를 조사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하기를 선관위는 가족회사이다. 그리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까? 분명히 선관위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면서 덧붙여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국민들의 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족회사라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선관위의 존재 자체를 그거는 부정하는 저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감사원에서 선관위의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내리기를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찰하면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둑놈 집단인 선관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라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선관위는 외부의 어느 누구로부터 감사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것은 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재판을 심판을 내렸을까? 바로 한 통속입니다. 선관위원들도 판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말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로 전부 다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판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건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 그 심판도 역시 판결도 사법부가 합니다. 셋 다 판사라 이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헌법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도 판사, 헌법재판소도 판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연장선에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투표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주권 행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의 부정이나 비리나 의심을 사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선거와 그리고 선관위의 아까 말했던 878건의 비리 말고도 선관위가 저질러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실한 바로 투표함 관리, 그리고 해킹이 위험성이 높은 보안이 너무나 취약한 바로 관리, 서버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관위에 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는다고, 국정원의 조사도 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공보관을 통해서 다 받았다지만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다는 건데 거짓말이다.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단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 이런 저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에 관한 건 한 번 더 그 중대성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주권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투표권인데, 이 투표권은 우리의 80 넘은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와셔서 내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하는 한 표도 도둑 맞기 싫은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에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절대 훼손돼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선관위에다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170여 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중에 150건이 전부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말하기를 봐라, 전부 다 부정선거를 제기했지만 그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다 패소했지 않냐,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소송 제기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여러분 어떤 일이 내막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내막 보시면은 앞으로 이 구조라면 어떤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것도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 100% 패소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가 소송 제기하면은 고소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판사가 곧 선관위원장을 겸직한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는
중간에서 심판을 제대로 판결해 줘야 될 건데 선관위와 한통속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서 패소하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유튜브라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음모론이라 하죠. 음모론이라 말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도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는 음모론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게 되면은 야 그거 선거에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면피용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것도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시켜서 두 번째 서버 관리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전 투표에 관한 게 너무 깜깜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만처럼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 집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 말을 잘라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전부 다 수개표하고 다 하는데 왜 그러냐, 전자개표 하지 않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거는 크게 투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당일 선거 때는 크다란 강당 같은 데 모여가 개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수작업합니다. 저희 아내도 공무원으로서 가서 거기에 작업 참여하기도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부정이 잘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다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계와 그 다음 이상은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투표와 관외 선거 투표가 있거든요. 관내라는 것은 내가 선거 당일날 여행 가겠다. 그날 내가 부재 중이니까 미리 그 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곳에 투표하는 겁니다. 이게 관내 선거고 사전선거. 관외 선거라는 것은 아예 해외에 가 있거나 이럴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관외 투표하신 분들 요즘 쿠팡이나 물건 하나 사도 내 물건이 배달이 왔는지 아닌지 카톡 오고 문자 옵니다. 그런데 관외 투표하신 분들 내 투표했는 것이 제대로 선관위에 제대로 갔는지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 택배 보낼 때 경찰이 다 참관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환길이 아니라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을 투표했다고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선관위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닐 수 있다는 것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전투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저는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이영돈 PD라고 KBS PD 하신 분이 최근에 유튜브 올린 거에 의하면 22대 총선입니다.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 있는 투표에서 무려 사전 투표와 그래서 당일 투표가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당선되었는데 사전 투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50명. 거꾸로 말하면 당일 투표에서 지고 사전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를 하든 관외를 하든 간에 당신들이 참관인 속에서 전부 다 참관하면서 확인했습니까? 당일 투표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모여서 하니까. 하지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깜깜이 아닙니까? 자신 있게 나는 다 확인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50명이나 이렇게 사전 투표와 사후 투표를 통해서 당일 투표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만약에 저는 확인한다 또는 확실하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영돈 PD가 올렸던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통계학의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성현 교수님이 통계학 그쪽이 굉장히 권위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전 투표에서 득표수 전산화된 걸 보는데 이것은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통계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득표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 전문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들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덮고자 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어제 윤상현 의원께서 우리가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회 해산의 사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많은 언론들 보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관위, 보시다시피 선관위 누가 믿습니까, 지금? 깜깜이로서 자기 가족의 가족 등여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도 받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환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전환길이가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답변하셔야죠. 전환길이가 민주당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저를 고발합니까? 이유를 말해야죠. 공범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국민의힘에서 사전선거 없애자, 우리 다시 선거에 대해서 우리 선거제도에도 개선하자라고 법률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답변하셔야죠. 이대로 듣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향후 우리가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문제 있으면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대선하든 총선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간에 다 공개적으로 하고 보다 신뢰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가자 한다면 그 듣고 가자는 그 당은 그 사람은 범인입니다. 부정선거 저지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실 의혹이 많은데 왜 개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미 2달 전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대만식 선거를 제안합니다. 대만은 전 세계 IT 강국이자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지만 절대 전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인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집계까지 다 합니다. 왜 투표함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 두 번째 왜 전산을 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닌 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전산하는 것은 중간에 아까 박성현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계상에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에 그런 부정의 가능성을 없애고 차단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대만처럼 불과 우리 보름 전에 독일도 역시 수작업을 합니다. 독일의 유권자가 5,300만 가까이 5천만이 넘는데 그거 수작업으로 개표하는데 8시간 만에 다 했답니다. 여러분 독일도 역시 선진국인데 왜 그만 전산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고 그 주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투표 선거인데 그 선거만큼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국민들의 설득력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그 되기 전에 저는 절대로 전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개표 그 자리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그렇게 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우리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보십시오. TV 보다 보면 A 후보, B 후보, 유력 또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개표하다가 사전투표 통계가 탁 나오잖아요. 그 사전투표 통계 자료 본 사람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TV에 나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영돈 PD가 지적한 대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우기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합산해보니까 당선으로 바뀐 사람이 50명이라도 50명.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언제까지 부정할 것입니까?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은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반국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왜 개설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만식 이런 오직 투표만큼만은 그래서 80 넘은 할머니께서 100세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나와서 그 한 표 행사하는 것을 절대로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 진동면이가 어떤 면에 있어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주에서 21대 총선에서 거기에서 유권자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 3.15 부정선거하고 비슷합니다. 유권자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고 100세 이번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묵인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한 번 더 말해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애써서 외면하려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다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